반전, 연회장 봉사원 탈북, 취한 리설주 손 꽉 잡은 김여정, 불화설은 거짓이다. 북한의 심장, 평양. 2019년 깊은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화려한 조명이 평양 중심에 자리 잡은 대동강변의 연회장을 비춘다. 이곳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최하는 비밀스러운 연회의 현장이다. 고위 간부들, 외국 사절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엘리트들만이 초대받는 이곳.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본다. 연회장에서 봉사원으로 일했던 한 탈북자의 증언.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다. 그녀가 본 것은 세상이 결코 알지 못했던 리설주와 김여정의 진실이다. 지은은 당시 23이었다. 평양 외곽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당의 눈에 띄어 연회장 봉사원으로 선발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간단했다.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르고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지키는 것. 하지만 그 밤, 그녀는 침묵을 깰 수밖에 없었다. 연회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남은 것은 만취한 고위 간부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다. 리설주,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그리고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최측근, 두 여성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은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한다.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고 희미한 촛불만이 테이블을 비추던 때였다. 리설주는 와인잔을 손에 쥔 채 비틀거렸고 김여정이 그녀를 부축했다. 두 사람은 연회장 구석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지만 사실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문틈으로 들려온 대화는 그녀의 숨을 트게 했다. 리설주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 모든 화려함, 이 모든 권력,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짓누른다고. 김여정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언니, 우리 둘 다 같은 배를 탄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언니? 김여정이 리설주를 언니라 불렀다고? 이 장면은 세간에 떠도는 소문과 완전히 달랐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서로를 질투하고 권력을 놓고 다투는 라이벌로 알려져 있었다. 외부 언론은 김여정이 리설주를 견제하며 퍼스트레이디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김여정이 리설주의 공개 활동을 제안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 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두 여성이 서로를 의지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들은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지였다. 이 충격적인 반전은 지은의 삶을 뒤바꿨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북한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진실을 알린다는 사명감,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었다. 지은의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연회장에서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국경을 넘었다.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2023년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내밀한 세계를 드러내는 열쇠였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우정을 넘어 정권의 권력 구조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은은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해. 하지만 그 필요는 사랑이 아니라 생존 때문이야. 이 말은 무거운 메아리를 남긴다. 생존. 북한의 최고 엘리트조차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세계. 이 연회장의 비밀은 단순히 두 여성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체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화려한 연회, 고급 와인, 그리고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불안. 지은이 목격한 그 순간은 북한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보여준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겉으로는 강철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지만 그들 역시 인간이다. 그들은 외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서로뿐이었다. 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가 탈북한 후 그녀의 증언은 국제사회의 파문을 일으켰다. 일부는 그녀를 영웅으로 불렀고 다른 일부는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 진실은 리설주와 김여정이 단순히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여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체제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이 말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어떻게 한 체제가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마저 참아매는 걸까? 그리고 그 체제 속에서 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이 이야기는 충격으로 시작된다. 리설주와 김여정, 두 여성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하지만 그 충격은 곧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 그들의 눈물 뒤에는 어떤 공포가 숨어 있을까? 지은의 증언은 그 공포를 조금씩 드러낸다. 연 회장의 화려한 겉모습은 거짓이었다. 그곳은 권력자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두려움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지은은 그곳에서 빠져나왔지만 리설주와 김여정은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지은이 본 것은 단지 한순간의 장면이 아니었다. 그녀는 연 회장에서 몇 달 동안 일하며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를 가까이에서 관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다. 이는 북한 권력의 내밀한 동맹과 갈등을 드러내는 퍼즐 조각이다. 다음 장에서는 지은이 연 회장에서 목격한 또 다른 순간들을 따라가 본다. 리설주와 김여정이 서로를 어떻게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우정이 체제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증거였다. 평양의 연 회장은 화려한 무대였지만 그 무대 뒤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은 그곳에서 일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얼마나 얇은 껍질인지 깨달았다. 2019년 겨울, 그녀가 목격한 리설주와 김여정의 눈물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 이후 지은은 연 회장에서 두 여성이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는지, 그리고 그 의지가 얼마나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 있는지 보게 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연애가 열리는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권력, 두려움, 그리고 생존의 교차점이었다. 지은은 연 회장에서 봉사원으로 일하며 보통 새벽까지 남아 청소를 하거나 잡물을 처리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연 회장은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 속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어느 날 밤, 지은은 리설주와 김여정이 다시 구석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차분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무거웠다. 지은은 문틈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리설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정아, 나는 이 모든 게 지금다. 이 자리, 이 역할, 이 미소. 김여정은 단호하게 답했다. 언니,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야.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여성이 단순히 개인적인 우정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체제라는 거대한 덫 안에 갇힌 동료였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는 외부에서 짐작하는 것과 달랐다. 세간에서는 김여정이 리설주를 견제하며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지은이 본 것은 달랐다. 김여정은 리설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연 회장에서 리설주가 너무 많은 술을 마시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할 뻔했을 때 김여정이 재빨리 개입했다. 그녀는 리설주의 팔을 잡고 조용히 속삭이거나 다른 간부들의 시선을 돌렸다. 지은은 한 번은 김여정이 리설주를 연 회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언니, 여기선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돼.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규칙이었다. 지은은 점점 더 두 여성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 이상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다. 리설주는 김여정의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과 대담함을 의지했고, 김여정은 리설주의 공식적인 위치와 대중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 상호 의존은 따뜻한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긴장도 존재했다. 지은은 한 번 리설주가 김여정에게 날카롭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정아, 너는 이 모든 걸 즐기는 것 같아. 나는 아니야. 김여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순간 지은은 두 여성이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경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연 회장은 단순히 음식과 술이 오가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권력의 무대였다. 고위 간부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충성심을 과시했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그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늘 감시당하고 있었다. 지은은 다른 봉사원들로부터 연 회장에서의 모든 행동이 당의 감시망에 기록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 리설주와 김여정의 사소한 대화조차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이 사실은 지은을 두렵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은은 연 회장에서 일하면서 리설주와 김여정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지만 다른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리설주는 공식 행사에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연회장이 끝나면 그녀는 지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김여정은 늘 바쁘게 움직이며 간부들과 대화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계산된 것이었다. 지은은 한 번 김여정이 혼자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녀의 얼굴에는 드물게 외로움이 묻어났다. 지은은 그 순간 김여정이 단순히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여성이 아니라 체제의 무게를 짊어진 인간임을 느꼈다. 이 모든 관찰은 지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연회장에서 일하면서 북한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억압적인지 깨달았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체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체제의 포로였다. 그들의 우정은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연대였다. 지은은 점점 더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탈북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들이었다. 리설주와 김여정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그들의 눈물은 지은에게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는 아름다운 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체제의 차가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지만 그 의지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지은의 증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한 체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얽히게 만들까? 그리고 그 체제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가능한 걸까? 이 질문들은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의 용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녀는 그 억압 속에서 진실을 보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다음 장에서는 지은이 연회장에서 목격한 또 다른 사건들을 따라가 본다. 리설주와 김여정이 연회장에서 보여준 연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순간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지은은 한 번 김정은이 리설주와 김여정을 바라보는 특별한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연대는 권력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평양의 연회장은 단순한 사교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북한 체제의 심장이 뛰는 곳, 권력의 맥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대였다. 지은은 그곳에서 봉사원으로 일하며 리설주와 김여정의 복잡한 관계를 목격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보았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히 두 여성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북한 권력의 내밀한 역학을 드러내는 열쇠다. 이번 장에서는 지은이 본 김정은의 그림자 아래서 펼쳐진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의 또 다른 면면을 따라가 본다. 지은은 연회장에서 일한 몇 달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회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챘다. 그는 공식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간부들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조용히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그의 부재는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은 그의 눈과 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다. 지은은 한 번 김정은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추고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순간을 경험했다. 그때 리설주와 김여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리설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고 김여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상황을 관찰했다. 지은은 그들의 미묘한 행동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리설주는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긴장이 묻어났다. 반면 김여정은 언제나 침착했고 그녀의 눈은 연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지은은 한 번 김정은이 리설주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김여정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지은은 그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였을까? 경계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충성심이었을까? 지은은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김여정은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의 모든 순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연회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다. 연회가 끝나고 대부분의 손님이 떠난 새벽녘이었다. 김정은은 예상치 않게 연회장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약간 취한 듯 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다. 그는 리설주와 김여정을 불러 구석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청소도구를 들고 근처에 머물렀다. 그녀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문틈을 살폈다. 김정은은 두 여성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지은은 단편적인 문장만 들을 수 있었다. 충성, 책임, 그리고 배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 그 순간 리설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김여정은 김정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은은 김여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오빠, 우리는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지은의 가슴을 쿵쿵 울렸다. 김여정이 김정은을 오빠라 부른 것은 단순한 가족적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성의 맹세였다. 하지만 그 맹세 속에는 리설주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여정은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뿐 아니라 리설주까지 김정은의 신뢰 속에 묶으려 했다. 이 장면은 지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리설주와 김여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우정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들의 연대는 김정은이라는 권력의 중심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 김정은은 두 여성을 필요로 했다. 리설주는 체제의 부드러운 얼굴, 대중과 국제사회에 보여지는 이미지였다. 김여정은 그의 그림자, 날카로운 칼날이자 전략가였다. 하지만 이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두 여성은 긴장했고 그의 눈빛 하나에 그들의 운명이 흔들렸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북한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느끼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절대적인 통치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리설주와 김여정의 충성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여성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충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의존은 동시에 그들을 떼참했다. 지은은 한 번 리설주가 연회장에서 혼자 와인 잔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이 모든 게 연극이야. 이 말은 지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리설주는 자신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리고 김여정은 그 연극의 무대를 지탱하는 감독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분노로 채운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체제의 꼭대기에 있지만 그들은 자유롭지 않다. 그들의 우정, 그들의 눈물, 그들의 연대는 모두 체제의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지은의 증언은 우리에게 이 억압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녀는 그 연회장에서 빠져나왔지만 리설주와 김여정은 여전히 그 무대 위에 서 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어떻게 한 체제가 사람들의 감정마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체제 속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은 어디에 있는 걸까?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회장의 비밀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탈북 후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며 체제의 모순을 드러냈다. 그녀의 용기는 우리에게 불만족을 안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눈물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체제의 억압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 지은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제 우리의 차례다. 다음 장에서는 지은이 연회장에서 목격한 마지막 사건을 따라가 본다. 그녀는 리설주와 김여정이 김정은과 함께한 또 다른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었다. 그 대화는 단순한 충성의 맹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제의 미래와 연결된 중대한 계획이었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그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 그리고 지은은 그 비밀을 안고 어떻게 탈북을 감행했을까?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긴장감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평양의 연회장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늘 긴장과 비밀이 얽힌 공간이었다. 지은은 그곳에서 봉사원으로 일하며 리설주와 김여정의 복잡한 연대를 목격했고 그 연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림자 아래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연회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건은 단순한 우정이나 충성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제의 미래와 연결된 중대한 비밀이었다. 이번 장에서는 지은이 엿들은 그 비밀스러운 대화와 그로 인해 그녀의 탈북 결심이 어떻게 굳어졌는지 따라가 본다. 2019년 말 연회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더욱 무거웠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고위 간부들조차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은은 연회장에서 일하며 간부들의 대화에서 당의 내부 갈등과 외부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봉사원이었기에
그런 대화에 끼어들거나 관심을 보일 수 없었다. 그녀의 역할은 침묵과 미소였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침묵을 깰 수밖에 없는 장면과 마주했다. 연회는 새벽 2시가 넘어 끝났다. 대부분의 손님이 떠났고 연회장은 고요했다. 지은은 청소 도구를 들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김정은, 리설주, 김여정이 연회장 끝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문이 닫혔지만 지은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문 근처로 다가갔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했어. 문틈으로 새어나온 대화는 단편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지은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그는 국제 제재와 경제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체제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은은 그의 말에서 외교적 협상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하지만 그 협상이 단순한 외교가 아님을 직감했다. 김정은은 리설주와 김여정에게 특정한 역할을 맡기려 했다. 리설주는 국제사회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여정은 보다 은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지은은 정확한 세부 사항을 듣지 못했지만 김여정이 대답하는 목소리에서 단호함과 부담감을 느꼈다. 오빠,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이건 위험해. 이 대화에서 지은이 가장 충격받은 것은 리설주의 반응이었다. 리설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김정은이 방을 나간 후 김여정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정아, 이건 너무 멀리 가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김여정은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리설주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지은은 그 순간 리설주가 단순히 지친 것이 아니라 체제의 요구에 저항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김여정은 단호했다. 언니,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말은 지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제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끈이었다. 이 대화를 엿들은 후 지은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고 느꼈다. 연회장에서의 모든 행동이 당의 감시망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자신이 발각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체제의 꼭대기에 있었지만 그들 역시 자유롭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지은에게 체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 체제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심지어 그들의 감정마저 통제했다. 지은은 그 순간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 지은의 탈북 결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리설주와 김여정이 체제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연대가 얼마나 복잡한 생존의 산물인지, 그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억압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연회장에서 얻은 정보와 인맥을 활용해 국경을 넘을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매 순간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분노와 불만족으로 채운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그들은 체제의 포로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체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보삼했는지 보여준다. 지은의 증언은 우리에게 이 억압의 실체를 직면하게 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눈물, 그들의 저항의 조짐은 체제의 균열을 암시한다. 하지만 그 균열은 아직 너무 작다. 지은은 그 균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은의 탈북 과정을 따라가 본다. 그녀는 연회장에서 얻은 비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국경을 넘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마주한 위험과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리설주와 김여정이 그 비밀스러운 대화 이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지은의 증언을 통해 추적해본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평양의 연회장은 지은에게 꿈과 같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얽매던 감옥이었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은 그날 밤, 지은은 더 이상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고 그 감정은 그녀를 탈북이라는 위험한 결심으로 이끌었다. 이번 장에서는 지은이 연회장에서 얻은 비밀을 품고 국경을 넘기 위해 감행한 여정을 따라가 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마주한 위험과 희망의 순간들을 들여다본다. 지은은 연회장에서 일하며 얻은 정보가 탈북의 열쇠임을 알았다. 그녀는 고위 간부들의 대화에서 국경 지역의 감시 상황이나 밀수 루트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들었고 연회장에서 만난 일부 직원들과 신뢰를 쌓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탐색했다. 하지만 탈북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것 이상의 용기를 요구했다. 그녀는 당의 감시망을 피해 움직여야 했고 발각될 경우 죽음이나 수용 소행이라는 운명을 각오해야 했다. 지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 하지만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더 견딜 수 없었어. 2019년 말 지은은 탈북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연회장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 청소를 하며 작은 가방에 필수품을 챙겼다. 그녀는 연회장에서 얻은 고급 음식과 물건을 조금씩 모아두었고 이를 국경 브로커에게 뇌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두만강 인근의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연회장에서 알게 된 한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 운전기사는 간부들의 물품을 운반하며 국경 지역을 드나들었고 지은은 그와의 짧은 대화에서 그가 돈에 약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지은의 여정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평양을 떠나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군사 검문소로 가득했고 그녀는 신분증과 여행 허가서를 위조해야 했다. 그녀는 연회장에서 일하며 얻은 당 간부의 서명을 흉내내어 허가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매 순간 발각될 두려움에 떨었다. 한 번은 검문소에서 군인이 그녀의 서류를 의심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리설주와 김여정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저항의 조짐은 지은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들처럼 갇혀 있을 수 없어. 나는 자유를 선택할 거야. 두만강에 도착한 지은은 브로커와 접선했다. 브로커는 냉혹한 남자였고 그녀가 가져온 뇌물을 보고도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지은은 가진 모든 것을 건넸다. 그녀는 브로커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이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은은 불법 이민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 숨어 지내며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브로커와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배신과 사기를 당하며 몇 번이나 절망에 빠졌다. 지은의 탈북 여정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 순간 리설주와 김여정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 비밀은 그녀에게 부담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진실체제의 억압 속에서조차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했던 두 여성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지은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길에 만난 한 탈북자 단체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2020년 한국에 도착했다. 그녀는 서울에 정착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지은의 증언은 단순히 그녀의 탈북 이야기를 넘어 북한 체제의 내밀한 세계를 드러낸다. 그녀가 연회장에서 본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는 체제의 생존을 위한 도구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지은은 리설주의 저항의 조짐, 김여정의 단호한 충성을 떠올리며 그들이 체제의 포로이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고 느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운다. 지은은 억압 속에서 자유를 선택했고 그녀의 용기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던진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지은이 겪은 위험, 그녀가 마주한 배신과 두려움은 체제의 잔혹함을 보여준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여전히 그 체제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대화는 체제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그들의 자유를 더 담함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은의 증언은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한다. 댓글을 남기고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억압에 맞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은이 한국에 도착한 후 그녀의 증언이
세상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따라가 본다. 그녀의 이야기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며 어떤 위험과 마주했을까? 그리고 리설주와 김여정은 지은의 탈북 이후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긴장감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지은은 2020년 마침내 한국 땅에 발을 디뎠다. 그녀의 탈북 여정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그녀가 가슴에 품은 리설주와 김여정의 비밀은 그 여정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울에 정착한 지은은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연회장에서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번 장에서는 지은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어떻게 뒤바꿨는지 따라가 본다. 또한 진실을 공개한 대가로 지은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들을 살펴본다. 서울에 도착한 지은은 처음 몇 달을 조용히 보냈다. 그녀는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회장에서 본 장면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리설주와 김여정이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들의 비밀스러운 대화, 그리고 체제의 억압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 지은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2023년 한 탈북자 인권단체와 협력해 자신의 증언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지은의 증언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회장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리설주와 김여정이 서로를 의지하며 체제의 압박 속에서 생존하려 했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세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동안 외부 언론은 두 여성을 권력을 놓고 다투는 라이벌로 묘사해왔다. 김여정이 리설주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한다는 소문, 리설주가 김여정의 정치적 야망의 위협을 느낀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지은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동지였다. 이 반전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지은의 증언은 특히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그녀의 이야기를 믿을 만한 증거로 받아들이며 북한 권력 구조의 내밀한 동맹을 이해하는 새로운 단서로 삼았다. 다른 일부는 그녀의 증언을 과장된 가십으로 치부하며 신빙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을 말했을 뿐이다. 그들의 눈물은 진짜였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의 진정성은 의심받는 와중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은의 증언은 단순히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연회장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체제의 억압, 고위 엘리트들마저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폭로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북한 체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감정과 인간관계마저 통제하는지를 보여줬다. 이 폭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켰다. 유엔과 여러 인권단체는 지은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심리적 억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체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진실을 공개한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지은은 증언을 발표한 후 익명의 협박과 비난에 시달렸다. 일부는 그녀를 북한 정권의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다른 일부는 그녀의 이야기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며 외출을 피한 적도 있었다. 더구나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었다. 지은은 그들이 그녀의 탈북과 증언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걸었어.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이 말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지은의 증언은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들의 연대는 단순한 생존의 전략이었을까? 아니면 진정한 우정의 표현이었을까? 지은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그들은 체제의 포로였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절규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자부심으로 채운다. 지은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했다. 그녀의 용기는 억압에 맞서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를 안긴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체제의 꼭대기에 있지만 그들 역시 자유롭지 않다. 그들의 연대는 아름다울 수 있었지만 체제의 억압은 그 가능성을 짓밟았다. 지은의 증언은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침묵할 수 없다. 댓글을 남기고 이 진실을 공유하며 억압에 맞서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지은은 홀로 싸웠지만 우리는 그녀와 함께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지은의 증언이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과연 평양의 연회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리설주와 김여정은 지은의 탈북과 증언을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연대는 체제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진화했을까? 또한 지은은 한국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꾸려갔으며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탈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라가 본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우리를 이끈다. 지은의 증언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지만 그 파문은 평양의 연회장까지 닿았을까? 그녀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리설주와 김여정의 비밀은 북한 체제의 내밀한 세계를 드러냈지만 그 진실이 정작 체제의 중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번 장에서는 지은의 증언이 평양에 남긴 메아리, 그리고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가 그녀의 탈북 이후 어떻게 변화했을지에 대한 추측을 따라가 본다. 또한 지은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며 마주한 도전과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탈북자들에게 준 영감을 살펴본다. 지은의 증언이 2023년 공개된 후 북한 내부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북한은 정보의 흐름을 철저히 통제하며 외부 언론의 보도는 일반 주민들에게 거의 닿지 않는다. 하지만 고위 엘리트들, 특히 연회장에 드나드는 간부들은 국제사회의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지은은 자신의 증언이 평양의 고위층에 전해졌을 가능성을 믿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회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두려워할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녀는 연회장의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알았고 그녀의 탈북이 당에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북한 체제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지은처럼 고위층의 내밀한 세계를 폭로한 경우 당은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탈북자 단체는 지은의 증언 이후 연회장의 봉사원 선발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소문을 전했다. 또한 리설주와 김여정의 공개 활동이 한동안 줄어들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 수 있지만 지은은 이를 자신의 증언이 평양에 영향을 미쳤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묻으려 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미 밖으로 나왔어.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는 지은의 탈북 이후 어떻게 변했을까? 지은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두 여성이 체제의 압박 속에서 더 강하게 결속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회장에서 본 그들의 모습,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장면, 비밀스러운 대화에서의 긴장과 연대는 그들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지은의 증언이 공개된 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부의 정보 유출을 용납하지 않았고 리설주와 김여정은 자신들의 대화가 외부로 새어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그들의 연대는 더 은밀해졌거나 반대로 더 큰 긴장으로 뒤틀렸을 수 있다. 지은은 리설주와 김여정의 미래를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이 체제의 포로이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으려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들의 연대가 체제를 지탱하는 도구로 작용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모순은 지은을 괴롭혔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자유로워지길 바래. 하지만 그들은 체제와 너무 깊이 얽혀 있어. 이 말은 그녀의 증언이 단순히 폭로를 넘어 체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에서 지은은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분투했다. 그녀는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훈련을 받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으로 인해 그녀는 여전히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일부는 그녀를 영웅으로 추앙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녀를 비판하며 그녀의 동기를 의심했다. 지은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그녀는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다른 탈북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녀의 증언은 특히 젊은 탈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한 탈북자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 우리도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그녀는 북한 체제의 억압을 폭로하며 전 세계의 인간의 존엄을 위한 싸움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증언은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체제의 생존 전략임을 드러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자부심으로 채운다. 지은은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했다. 그녀의 용기는 억압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를 안긴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여전히 체제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의 눈물은 체제의 잔혹함을 상징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한다. 지은의 증언은 단순히 듣고 잊을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공유하고 억압에 맞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댓글을 남기고 이 이야기를 퍼뜨리며 지은과 같은 이들의 용기를 지지해야 한다. 그녀는 홀로 평양을 떠났지만 우리는 그녀의 메아리를 이어갈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지은의 증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본다. 그녀의 이야기는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북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한 리설주와 김여정의 공개 활동에 나타난 미묘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며 어떤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지은의 증언은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강렬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폭로한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 그리고 평양 연회장의 내밀한 세계는 북한 체제의 억압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여성의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체제가 어떻게 인간의 감정마저 도구로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번 장에서는 지은의 증언이 국제사회의 북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북한 체제가 이 폭로에 어떻게 반응했을지 추적해본다. 또한 지은이 새로운 삶 속에서 마주한 도전과 그녀의 이야기가 불러일으킨 더 큰 움직임을 살펴본다. 지은의 증언이 2023년 공개된 후 유엔과 여러 인권단체는 그녀의 이야기를 주목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은의 증언을 인용하며 북한 고위 엘리트들의 심리적 억압과 감시 체계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북한 체제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최고위층의 감정과 인간관계마저 통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의 복잡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지은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지 내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다니 그걸로 충분해. 지은의 증언은 또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서방 국가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리설주와 김여정의 공개 활동을 더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리설주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김여정의 날카로운 정치적 행보는 체제의 전략적 도구로 재해석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몇몇 외교관들은 지은의 증언을 참고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여성 엘리트들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변화는 작지만 의미심장했다.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로를 넘어 북한 체제의 내분석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북한 체제는 지은의 증언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북한은 외부의 비판이나 탈북자 증언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하거나 부인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간접적인 징후들은 있었다. 2023년 말 리설주의 공개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김여정은 외교 무대에서 더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체제 내부의 긴장과 연관지었다. 지은의 증언이 평양의 고위층에 전해졌다면 당은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은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한 말이 그들의 연회장을 흔들었을 거야. 그들은 이제 더 조심할 거야. 북한 내부에서 지은의 증언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또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엿보인다. 2024년 한국에 도착한 한 탈북자는 평양의 고위층 사이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전했다.
연회장의 봉사원들은 더 철저한 신원조사를 받았고 고위 간부들의 대화는 이전보다 은밀해졌다. 이 변화는 지은의 증언이 단순히 외부에 충격을 준 데 그치지 않고 체제 내부의 행동 방식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한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평양의 그림자를 드리웠어.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한편 한국에서 지은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한 부담과 책임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다른 탈북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는 특히 젊은 탈북자들에게 교육과 직업 기회를 찾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증언으로 인해 그녀는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안고 살았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안녕을 걱정했다. 그럼에도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미 자유를 선택했어. 이제는 다른 이들이 그 자유를 찾도록 도울 거야.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용기를 넘어 더 큰 움직임을 일으켰다. 그녀의 증언은 탈북자 인권 단체들의 활동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그녀는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며 이렇게 말했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눈물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체제의 억압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에 맞서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자부심으로 채운다. 지은은 홀로 체제의 벽을 뚫고 진실을 외쳤다. 그녀의 용기는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를 안긴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여전히 체제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의 연대는 체제를 지탱하는 도구로 변질되었고 그들의 인간다움은 억압 속에서 희미해진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침묵할 수 없다. 지은의 증언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한다. 댓글을 남기고 이 진실을 공유하며 억압에 맞서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은의 증언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가 체제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진화했을지 추적해본다. 또한 지은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억압에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이다. 지은의 증언은 평양의 연회장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국제사회의 북한 체제의 내밀한 억압을 드러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체제의 생존 전략임을 보여주며 그들의 인간적 면모와 체제의 모순을 동시에 조명했다. 이번 장에서는 지은의 증언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낳았는지,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가 체제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진화했을지 추측해본다. 또한 지은이 한국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마주한 도전과 그녀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남긴 유산을 살펴본다. 지은의 증언이 2023년 공개된 이후 북한 체제는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긴장을 동시에 마주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체제의 고위층에게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상기시켰고 연회장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보안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탈북자 단체는 2024년 이후 평양의 엘리트 행사에서 봉사원들의 행동이 더 엄격히 통제되고 고위 간부들의 대화가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다고 전했다. 이 변화는 지은의 증언이 체제 내부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었음을 암시한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말은 작은 씨앗이었어. 그 씨앗이 언젠가 체제를 흔들 거야.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는 지은의 증언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까?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몇 가지 징후는 추측의 단서를 제공한다. 2024년 리설주의 공개 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김여정은 외교 무대에서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맡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김여정이 체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았다. 하지만 지은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녀는 리설주가 연회장에서 보여준 저항에 조짐 체제의 요구에 지쳤다는 고백이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 믿었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는 체제의 압박 속에서 더 강해졌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에 새로운 긴장이 싹댐을 가능성도 있다.
지은은 리설주와 김여정의 미래를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이 체제의 포로이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인간다움을 지키려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연대가 체제를 지탱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모순은 지은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증언이 단순히 과거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제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들이 언젠가 자유를 찾길 바래.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해. 한국에서 지은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탈북자 지원단체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그녀는 특히 젊은 세대와 국제 청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데 힘썼다. 2024년 그녀는 한 국제 인권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며 전 세계에 호소했다. 북한의 사람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그 싸움에 함께해야 해요. 이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에 맞서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은의 여정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증언으로 인해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안고 살았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안녕을 걱정했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그녀를 영웅으로 추앙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녀의 증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지은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 진실이 어떤 결과를 낳든 나는 후회하지 않아.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 개인의 승리를 넘어 전 세계의 억압에 맞서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의 증언은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북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탈북자 커뮤니티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그녀는 특히 젊은 탈북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 탈북자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꿈을 줬어.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이 말은 지은의 유산이 단순한 폭로를 넘어 희망과 변화를 위한 씨앗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자부심으로 채운다. 지은은 홀로 체제의 벽을 뚫고 진실을 외쳤다. 그녀의 용기는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를 안긴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여전히 체제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의 연대는 체제를 지탱하는 도구로 변질되었고 그들의 인간다움은 억압 속에서 희미해진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침묵할 수 없다. 지은의 증언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한다. 댓글을 남기고 이 진실을 공유하며 억압에 맞서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은의 증언이 북한 체제의 미래에 어떤 잠재적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가 체제의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더 깊이 탐구한다. 또한 지은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어떤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억압에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이다. 지은의 증언은 북한 체제의 내밀한 세계를 폭로하며 국제사회와 탈북자 커뮤니티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가 본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는 체제의 억압 속에서 생존을 위한 복잡한 동맹이었고 그 이야기는 체제의 모순과 인간다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번 장에서는 지은의 증언이 북한 체제의 미래에 어떤 잠재적 영향을 미칠지,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가 체제의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추측해본다. 또한 지은이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마주한 도전과 그녀의 이야기가 남긴 더 큰 유산을 살펴본다. 지은의 증언은 북한 체제의 내부 균열을 드러내는 씨앗이었다. 그녀가 폭로한 연회장의 비밀은 고위 엘리트들마저 체제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2025년 현재 북한은 여전히 국제 제재와 경제난에 직면해 있으며 내부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탈북자 단체와 정보 소식통은 평양의 고위층 사이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전한다. 지은의 증언은 이러한 두려움을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말은 그들의 연회장을 뒤흔들었어. 그들은 이제 서로를 더 의심할 거야. 이 말은 그녀의 증언이 체제의 신뢰 구조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었음을 암시한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는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지은은 그들의 관계가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믿었다. 리설주는 체제의 부드러운 얼굴로서 대중과 국제사회에 안정감을 주었고, 김여정은 김정은의 날카로운 칼날로서 권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은이 본 그들의 눈물과 저항의 조짐은 그들이 단순히 체제의 도구가 아님을 보여줬다. 2024년 이후 리설주의 공개 활동이 줄어들고 김여정이 외교 무대에서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체제 내부의 긴장과 연결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설주가 체제의 요구에 점점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은은 이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리설주 언니는 지쳤어. 그녀의 눈물은 그걸 말해줬어. 언젠가 그녀가 더 큰 결정을 내릴지도 몰라. 김여정의 경우 그녀는 체제에 충성스러운 수호자로 남아있지만 그녀의 역할도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그녀는 외교 무대에서 점점 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과의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 지은은 김여정이 리설주와의 연대를 유지하며 체제의 균형을 잡으려 할 거라 추측했다. 하지만 그 연대는 체제의 압박 속에서 점점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은은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해. 하지만 그 필요는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야. 이 말은 그들의 연대가 체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지은의 증언은 북한 체제의 장기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녀의 이야기는 체제 내부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고위층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잠재력을 지녔다. 하지만 북한은 외부의 압박에 강하게 저항하는 체제다. 지은은 이를 알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변화는 느려. 하지만 작은 균열이 모이면 큰 붕괴가 올 거야. 나는 그 시작을 만들었어. 이 말은 그녀의 증언이 단순한 폭로를 넘어 체제의 변화에 기여하는 씨앗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지은은 자신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2025년 그녀는 탈북자 인권단체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젊은 탈북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이 새로운 삶에서 꿈을 찾도록 격려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웠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억압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지은은 말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 않아. 이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하지만 지은의 새로운 꿈은 여전히 도전과 마주했다. 그녀는 증언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살았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다짐했다. 그녀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유를 선택했어. 이제는 다른 이들이 그 자유를 꿈꾸도록 도울 거야. 이 말은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싸움임을 보여준다. 지은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자부심으로 채운다. 그녀는 홀로 체제의 벽을 뚫고 진실을 외쳤다. 그녀의 용기는 억압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함을 증명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를 안긴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여전히 체제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의 연대는 체제를 지탱하는 도구로 변질되었고 그들의 인간다움은 억압 속에서 희미해진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침묵할 수 없다. 지은의 증언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한다. 댓글을 남기고 이 진실을 공유하며 억압에 맞서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은의 증언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최종적인 유산을 남겼는지, 그리고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가 체제의 미래에 어떤 잠재적 변화를 예고하는지 더 깊이 탐구한다. 또한 지은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꿈을 실현하며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살펴본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감동적인 결말로 우리를 이끈다. 지은의 증언은 단순한 탈북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가 폭로한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는 북한 체제의 억압적 본질을 드러내며 전 세계의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한 싸움을 상기시켰다. 2025년 그녀의 이야기는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탈북자 커뮤니티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이번 장에서는 지은의 증언이 글로벌 무대에 남긴 최종적인 유산,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가 북한 체제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탐구한다. 또한 지은이 새로운 꿈을 실현하며 내린 최종적인 결정을 따라가 본다. 지은의 증언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의 복잡성을 다시금 조명했다.
2025년 유엔은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북한 고위층의 심리적 억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리설주와 김여정 같은 엘리트조차 체제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권 침해의 구조적 본질을 지적했다. 지은은 이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본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어. 그건 체제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어.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국제사회의 북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은의 이야기는 또한 탈북자 인권 운동에 큰 동력을 제공했다. 그녀의 증언은 전 세계 인권 단체들에게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25년 여러 국제 NGO는 지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그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탈북자 커뮤니티와 협력해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젊은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에서 꿈을 찾도록 도왔다. 한 탈북자는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은 언니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어. 그녀는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했어. 북한 체제 내부에서 지은의 증언은 어떤 변화를 예고할까? 2025년 북한은 여전히 국제 제재와 경제난에 직면해 있으며 고위층 사이의 긴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는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남아있지만 그들의 관계는 체제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은 리설주가 보여준 저항에 조짐체제의 요구에 지쳤다는 고백이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 믿었다. 리설주는 공개 활동에서 점점 더 조용해졌고 이는 그녀가 체제의 역할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지은은 말했다. 리설주 언니는 언젠가 더 큰 결정을 내릴지도 몰라. 그녀의 눈물은 그 가능성을 보여줬어. 김여정은 여전히 체제에 충성스러운 수호자로 남아있지만 그녀의 역할도 미묘한 변화를 보인다. 2025년 그녀는 외교 무대에서 더욱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이상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그녀가 체제 내부에서 더 큰 권력을 쌓고 있는 신호로 보았다. 하지만 지은은 김여정의 강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 면모를 떠올렸다. 연회장에서 본 그녀의 외로운 눈빛, 리설주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부담감은 그녀 역시 체제의 포로임을 보여줬다. 지은은 말했다. 김여정은 강해 보이지만 그녀도 결국 인간이야. 그녀의 연대는 리설주와 함께 체제를 지탱하지만 그 연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라. 지은의 증언은 북한 체제의 장기적인 균열을 예고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위층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이 균열은 작지만 시간이 지나며 더 큰 변화를 낳을 잠재력을 지녔다. 지은은 이를 알았다. 그녀는 말했다. 변화는 느려. 하지만 내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자랄 거야. 이 말은 그녀의 증언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싸움의 시작임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지은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2025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연회장에서의 경험뿐 아니라 탈북 여정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담아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억압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책 출간 후 그녀는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은 강연 요청을 받았고 전 세계 청중에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와 가족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말했다. 나는 자유를 선택했어. 이제는 그 자유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지은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자부심으로 채운다. 그녀는 홀로 체제의 벽을 뚫고 진실을 외쳤다. 그녀의 용기는 억압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함을 증명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를 안긴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여전히 체제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의 연대는 체제를 지탱하는 도구로 변질되었고 그들의 인간다움은 억압 속에서 희미해진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침묵할 수 없다. 지은의 증언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한다. 댓글을 남기고 이 진실을 공유하며 억압에 맞서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은의 이야기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그녀의 증언이
리설주와 김여정의 미래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남기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은이 자신의 삶에서 내린 마지막 결정과 그녀가 꿈꾸는 더 큰 변화를 따라가 본다.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결말로 우리를 이끈다. 지은의 이야기는 평양의 연회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억압과 인간다움의 갈등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였다. 2025년 그녀의 증언은 국제사회와 탈북자 커뮤니티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체제의 미래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이번 장에서는 지은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녀의 증언이 리설주와 김여정의 미래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남기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은이 자신의 삶에서 내린 마지막 결정과 그녀가 꿈꾸는 더 큰 변화를 따라가며 이 감동적인 여정을 마무리한다. 지은의 증언은 북한 체제의 직접적인 붕괴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 파장은 오래도록 남았다. 그녀가 뿌린 진실의 씨앗은 체제 내부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고위층 사이의 긴장을 증폭시켰다. 2025년 북한은 여전히 국제 제재와 내부 불안에 직면해 있었고 리설주와 김여정의 연대는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들의 연대가 단순히 체제의 도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믿었다. 그녀는 리설주의 눈물, 김여정의 외로운 눈빛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들은 체제의 포로지만 그들 안에는 인간다움이 남아있어. 언젠가 그 인간다움이 그들을 자유로 이끌지도 몰라. 리설주와 김여정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리설주의 공개 활동은 2025년에도 제한적이었고 김여정은 외교 무대에서 점점 더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설주가 체제의 요구에 점차 거리를 두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김여정이 그녀의 빈자리를 메우며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지은은 그들의 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해. 그 필요는 체제 때문이지만 그 안에는 진심도 있어. 그 진심이 언젠가 체제를 흔들지도 몰라. 이 말은 그녀의 증언이 단순한 폭로를 넘어 체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은의 증언은 글로벌 무대에서 강력한 유산을 남겼다. 그녀의 이야기는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북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그녀는 국제인권 컨퍼런스에서 마지막으로 연설하며 전 세계에 호소했다. 북한의 사람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싸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싸움에 함께해야 해요. 이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억압에 맞서는 상징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을 위한 싸움을 상기시켰다. 한국에서 지은은 자신의 삶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탈북자 인권단체를 설립해 다른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에서 꿈을 찾도록 돕는데 전념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플랫폼이 되었다. 지은은 이 일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양을 떠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 나는 내 동포들이 자유를 찾도록 도울 거야. 이 결정은 그녀의 여정이 단순한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준다. 지은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와 가족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녀는 말했다. 자유는 두려움과 함께 와. 하지만 그 두려움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 말은 그녀의 용기와 신념을 압축한다. 그녀는 연회장에서 본 리설주와 김여정의 눈물을 잊지 않았다. 그 눈물은 그녀에게 체제의 잔혹함을 그리고 인간다움의 가능성을 가르쳤다. 그녀는 그 가능성을 믿으며 자신의 싸움을 이어갔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자부심으로 채운다. 지은은 홀로 체제의 벽을 뚫고 진실을 외쳤다. 그녀의 용기는 억압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함을 증명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를 안긴다. 리설주와 김여정은 여전히 체제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의 연대는 체제를 지탱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다움의 불씨가 남아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침묵할 수 없다. 지은의 증언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한다. 댓글을 남기고 이 진실을 공유하며 억압에 맞서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자유와 인간다움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며 지은과 같은 이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